예, 리모컨이 안 되는 관계로 제가 여기 붙어가지고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저는 10시인 줄 알고요. 한 20분 전에 도착할 계획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순천대로에서 하도 뭐 접촉사고가 여러 번 있고 원래 그리고 북대구 IC까지 오는데 굉장히 자주 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10시 넘어서 왔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아무도 시청각실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는 뭐 헐레벌떡 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여기가 서변동이죠, 서변동. 무태는 어디를 보고 무태라고 해요? 영경동을 보고 무태라고 해요? 여기를 옛날에 무태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진묘동으로 가다가 보면 중간에 조그만 영경동 거기 무태 아니고요? 여기가 옛날 무태라고 불렀어요. 동변동은 같이 무태라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열 몇 살 때 그 사춘기 시절이었겠죠. 너무 이렇게 허전하고 뭐 외롭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정처 없이 버스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종점까지 그냥 갔거든요. 그 종점에서 내렸는데 거기가 무태라 하더라고. 제가 14살인가 15살 때. 그 기억이 항상 있고요. 그 무렵에 또 동화천이 여기서 진묘동 쪽 올라가는 이 조그만 개울 이게 동화천 맞아요? 그때 동화천을 이렇게 여름에 친구들하고 물 속에서 정처 없이 계속 동화천 물 안으로 이렇게 이만큼 차는데 걸어가던 그런 생각도 나고.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무태가 어딘가 하고. 네이버 검색해봐도 어디 보면 영경동을 무태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변동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헷갈려가지고요. 항상 궁금했는데 제가 오늘 유서 깊은 성북초등학교 오게 돼서 하여튼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서변초등학교도 저를 불렀는데 옆에서 바로 옆에 있죠. 나중에 몇 주 지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무슨 학교 사정이 있다고 취소하더라고.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차는 거지. 저는요, 오늘 이제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머니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잘 들려요? 예. 저는 자녀교육 전문가,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은. 벌써 연수를 여러 번 하셨다니까, 여러 분야의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제 교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것하고 별 상관없고요. 우야다 보니까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다니게 됐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이러니한데,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초등 저학년 학부모고, 이 시기에 이제, 물론 이제 유아기 때가 더 그렇겠지만, 한편으로 불안하고, 한편으로 초조하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까, 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점에서는 제가 어머니들께 드릴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아이를 직접 키웠거든요. 우리 애 4살쯤 됐는데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는 거 보니까 좀 서글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로 우리 와이프 밀어내고요. 내가 아이 키워볼 테니까, 당신은 비키바라 하면서 제가 아이를 뺏어가지고 4살 때부터 직접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애가 26살.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어.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진짜 자기주도적으로. 어린 시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4살, 5살 무렵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아이가 자라서 10년 후에 한 중학생쯤 되었을 때 공부를 잘 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하지? 수학은 어떻게 하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내 나가서 서점 가가지고 제일 서적 그 당시 제일 컸거든요. 대구에서
제일선 육아 코너 가가지고, 제일선 육아 코너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그, 지하 상가에서 바로 출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닥치는 대로,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닥치는 대로, 그 육아서적이 꽂혀있는 거의 모든 책을 제가 섭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여성동화, 레이디 경향, 이런 데 보면 뒤에 조금씩 교육 관련 뭐 이렇게 몇 쪽짜리 뭐 이렇게 기사 실리죠. 그런 거 다 스크랩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제 그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이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엄마들 보니까 저하고 좀 다르더라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4살, 5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죠? 그리고 좀 있으면 유치원 보내요. 잘 살펴보니까 저도 애를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가 직접 보냈거든요. 딱 살펴보니까 노란 차가 딱 와요. 그럼 애를 태워서 딱 보낸 다음에 엄마들 막 만세 부르면서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 이제 밀린 연속극 보려고 태양의 후예 보든지 뭐. 근데 며칠 지나니까 엄마들끼리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고 받더라. 눈을 이렇게 맞추고 막 이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딱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궁금한 거 묻고 있잖아요. 뭐 학습지는 뭐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막 이러면서 막 적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이른바 정보라는 것을 수집하기 시작하죠. 대부분 엄마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옆 라인에 뭐 공부 좀 잘하는 뭐 어떤 애 있더라 하면 그 언니 찾아가고 막 뭐 아는 아름아름 선대가지고 막 커피 한잔 하자 하면서 이래가지고 뭐 묻고 이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해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발달해서 이 동네에서도 막 적극적인 엄마들은 푸르미닷컴 들어가고 막 이러죠. 근데 저는 아무도 저보고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뭐 저는 늘 노란 차에 애 태워서 보냈는데 저는 왕따인거라 왕따. 제 스스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터 뒤에 늘 숨어서 이제 노란 차 태워 보내고 그때 누가 내보고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 했으면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나눠줬을 텐데 그런 엄마가 아무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도 또 뭐 이렇게 넉살 좋고 이러면 뭐 동네 누나 저한테 좀 뭐 코치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저도 따라다닐 텐데 그것도 못하고 외롭게 아이를 키웠죠. 자, 그러다가 저는 이제 참 행운이 겹쳐서, 이렇게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요. 아이들이 자라서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책을 좋아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모든 자녀교육 제대로 하고 이제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의 수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다 그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책을 좋아해야 한다. 근데 저는 마침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어린이 전문 서점을 만났어요. 요즘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이제 엄마들은 보통 전집 매장을 생각하시는데, 원래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그게 아니고요. 한 권 한 권 정성껏 만든 그 단행본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이죠.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대구에 4군데, 전국에 약 80개의 서점이 있었어요. 저는 4살 때부터 이제 그 서점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서점을 계속 다녔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자녀교육에 대해서 좀 더 눈도 뜨고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건지 이런 보는 안목도 생기고요.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어린이책을 일주일에 유아기 때, 초등 저학년 때 그림책 일주일에 약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약 1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7권에서 10권 정도를 매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안고 나올 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이가 또 막 보채면 우리 동네 그 옆에 서부정영인데 가면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아이한테 이제 롯데리아 햄버거 하나 쏘고 이런 식으로. 그걸 10년 이상을 꾸준히 했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원 한번도 안 다녔어요, 우리 아이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진짜 그렇게 키우게 됐고, 또 하나의 경험은,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덥노? 히터 틀었어요? 저만 더워요? 히터 틀은 거 맞죠? 옷 좀 벗고 갈게요. 뭐야?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체육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이래서 공부에 기반이 되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하지? 이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자, 그러던 차에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른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들어보신 분 있어요?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이거다 싶어가지고 거기 생기자마자 제가 들어가가지고 창립 멤버죠. 창립 멤버. 잠순의 원조예요, 제가. 뭐, 모르시는 분도 모르지만, 자녀교육계의 네이버죠. 또 엄마들 나중에 이제 잠순에 들어가 보면, 한 페이지도 안 보여주죠. 결제해야 돼, 결제. 1년에 10만원. 보통 사이트가 아니에요. 네이버나 다음도 공짜로 들어가는데, 이놈의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은 한 달 결제도 안 돼. 6개월이 6만원. 1년 하면 10만원. 그 사이트 제가 우리 초3 때부터 들어가서, 이른바 엄마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제가 저보다 좀 먼저 키운 어떤 엄마가 이제 그런 방식을 소개해서 지금은 이제 학교 도서실에 애들 가보면 책 다 있을 거예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 책을 만나서 제가 마치 아이 영어에 있어서 제가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해외도 한 번도 안 나가고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집에서 자기 주도적 영어를 했어요. 이런 엄마표 영어죠. 엄마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뭐 어릴 때 뭐 ORT 들려줘 가면서 막 DVD 보고 막. 근데 오늘 문제는 이제 영어를 주제로 한 그 강의가 아니라서 생략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는 어린이 전문서점, 하나는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로 대구 살면서도 그 서울의 대치동에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면서 이제 아이를 쭉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이 수능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얻었어요. 전국에서 약 250등, 대구에서 약 10등, 100분이라면 약 0.05%.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노골적으로 드리는가 하면, 혹시라도, 그죠? 어머니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어쩌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 못해서 우리가 아이를 잡는 게 아니고, 내가 불안해서 아이를 잡죠. 사실은 뭐, 애들 소공시키다 보면 틀릴 수도 있지 뭐. 안 그래요? 원래 문제집 고를 때요. 정답률이 70에서 80% 정도 되는 문제집을 골라야 돼요. 수학 공부할 때. 왜냐하면 90% 이상 넘어가면 문제집 하는 효과가 없어. 또 60% 밑으로 내려가면요. 애들이 좌절감을 느껴. 그래서 항상 아이들은 아이들 수학 성취 정도에 맞게 70에서 80% 정도 되는 정답률을 보이는 교재를 택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20에서 30% 틀리잖아요. 적절한 교재를 골랐기 때문에. 20에서 30%는 틀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 틀리는 것을 우리가 교정하고 도와주면서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애를 키우다 보면 오답 나오면 열받죠. 이게 정신만 조금 차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오답이 나오고 이러면 어느 날 내 컨디션 나쁜 날 뚜껑 열려요. 뚜껑 열리면 교양 있는 엄마들은 요즘 말로 하면 아이메시지, 뭐 부모교육 같은 데서 아이메시지, 나전달법 이런 거 하라 하죠. 엄마는 네가 오답을 많이 내서 속이 몹시 상하단다. 이제 아이의 잘못을 질책하지 말고 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상처를 안 받고 뭐 이게 된다고. 이 일부 교양 있는 엄마들은 될지 모르지만 대다수 평범한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죠. 나전달법 안 되고 뭐 내 감정을 전달하더라도 폭력적으로 이제 풀리던 문제집 두들러 말아가지고 머리통 저 때리고 막 더 성질나면 막 째잖아요 문제집. 그럼 쓰레기통에 쳐박고 막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이 없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시 정신이 몇 시간 지나면 돌아오죠. 돌아오면 또 막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문제집 펴고 찢어진 부분 같이 테이프로 붙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가만히 보니까 애가 이제 막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잠들려고 하면 그게 너무 안쓰럽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또 자는데 애한테 뛰간다? 그래가지고 막 애 끌어안고 막 감정 과잉이죠, 엄마들 막 울면서 막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잘못했어. 우리 딸 사랑해.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걸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갔다 온 것처럼 알죠? 제가 강의 끝나고 나면 항상 엄마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같았어요. 이렇게 한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똑같은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선배 아빠로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들으실 때 저기 잘난 척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어쩌면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제가 우리 아이를 지금 대학교 4학년까지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일이 있었겠어요? 오만 일이 다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좌절하지 말고 잡았으면요 미안하다 하면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 애 안 잡은 날은요 우리가 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안 잡은 날은 했나? 숙제했어? 공부했나? 뭐 있다고야? 뭐 이런 말만 한다니까. 안 잡은 날은. 근데 잡은 날은 신기하게도 밤에 잘 때 가서 꼭 안고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이한테 표현하게 되죠. 엄마가 미안하다, 불안해서 그렇다, 우리 딸 사랑한다 이런 말 하게 돼요. 잡은 날.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들은 안 잡으려고 해. 안 잡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알아요? 교양 있게 자기가 괜찮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거지. 요즘 좋은 책 많이 나오죠. 좋은 엄마, 뭐 엄마 학교, 뭐 감정 코칭, 뭐 오만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책들 읽으면서 엄마들이 다 함정에 빠져요. 어떤 함정?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함정. 좋은 엄마라는 개념은 사실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엄마만 있는 거라, 엄마.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성질 더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제 성장 과정이 그런 거예요. 저는 슬럼가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삼형제가 엄마 공장 다니면서 삼형제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엄마 혼자서 못 키워가지고 저는 우리 삼형제는 전부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줬어. 초등학교 때. 그 슬럼가에서 자라고 엄마 아빠 없고 맨바닥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건 욕밖에 없고. 저는 어릴 때 욕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비산동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지금 욕이 네이티브라. 저는 강의 도중에도 욕이 막 튀어나와요. 인연 전역하고 많이 큰다니까. 그러니까 교양 있는 강의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들으시고 저는 좀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성장 배경이나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성질 급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되라고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엄마면 돼. 엄마면. 아침 밥 해주고 학교 보냈죠? 또 고함 질렀을 거라 아마. 뭐 일날 때부터 고함 지르잖아요. 어젯밤에 미안하다 켜놓고 아침에 또 깨우면 바로 안 일나거든. 근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애는 학교는 가야 되고 그러면 막 열불 나죠. 그러면 막 고함 지르잖아요. 사실은 신랑한테 고함 지르고 싶은데 신랑한테 고함 지르다가는 또 후환이 두려우니까 만만한 애한테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해서 학교 보냈지. 이게 뭔데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아이와 소통하지 못하는 어떤 내 기준, 내 안에 있는 고유의 불안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면 이상하게 우리가 내려놓게 돼 있어요.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아이하고 부딪히면서 내게 있는 어떤 것이 발견돼요. 아이를 힘들게 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내만이 가진 어떤 것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씩 완화되기도 하고 또 처리되고 그러면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나이는 이미 미안한 말이지만 전성기를 지났죠. 보통 뭐 여자 나이 25세가 전성기를 하는데 벌써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보낼 쯤 됐으면 30대 후반, 중후반이죠. 아니면 40대 초반. 그러니까 전성기 지났어.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성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하면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생물학적으로 늙어가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숙해져 가는 거라. 희망이 있죠. 아, 내가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옛날 어른들 보면 대부분요, 변화가 없어. 자기 생각이 딱 갇혀있죠. 굳어있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점점 변화해가고 유연해져 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전에 이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인생을 살아보면 꼭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꼭 이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고, 그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늘 유연하게 변화해 가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게 한 번 받아들인 게 다 한 줄 알아.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엄마들 유아기 때 이 푸르미 아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죠? 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책은 중요하다고 하니까, 대부분 어릴 때 뭐 해요? 전집 사죠, 전집.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뭐 한국 안데르센, 뭐 이런 전집도 쭉 사가지고 집에 도배해놓죠? 책도 아닌데, 그거 사실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 그렇게 비싸게 막 책 도배해놓고 나면 애들이 유아기 때는 너무 막 할 게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읽는 애들이 가끔 있지만 초등학교 딱 돌아봐요. 그 책에 손이 안 가.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유아기 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동네 언니들의 코치로. 뭐 할인 많이 해준다 하고 내가 샀어. 또 뭐 전집 드리면 뭐 선물도 준대. 뭐 그래가지고 사.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책에 손이 잘 안 가죠. 그럼 생각을 바꿔야죠. 이렇게 유연하게. 오늘 제가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책 읽기, 모든 공부의 기초인 게 분명한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이를 키워보면 이게 책 읽기 잘 안 되죠. 안 되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대부분 엄마들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진짜 알아요? 안 다치고 넘어갑니다. 대답 안 하면. 자, 우사인 볼트예요.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죠. 이 사람도 알죠? 누구예요? 자,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예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이 두 사람을 달리기 시합을 시켜버려요. 이 두 사람 달리기 시합 시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단거리, 장거리에 따라 다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죠? 자,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범원 사동에 가면 대구에서 제일 별난 초등학교 경동초등학교가 있어. 수성구도 같은 수성구가 아니래. 또 범어동과 비범어동이 있죠. 범어동도 같은 범어동이 아니래. 범어 1, 2, 3동과 범어 4동이 또 수준이 다르대. 그 범어 4동의 중심에 경동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수성구로 가려고 하면 전부 이제 그거 가려고 하는 거지. 경동초등 가려면 그 근처에 장원면세를 가거나 뭐 하여튼 어떻게 전세를 하더라도 그리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동서 중에 하나가 경동초등학교 다니고 있어. 우리는 지금 성북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동서 애가 우리 애하고 학년이 같아. 그런데 걔는 이제 1학년인데 벌써 구구단을 다 외우고 받아쓰기면 치면 100점 맞고 이러고 있어. 우리 애는 구구단은 2단과 5단도 겨우 외웠던 말동이고 받아쓰기 하면 20점, 30점이야. 자, 이 두 아이가 장차 자라서 누가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빨리 말해봐요, 빨리. 생각하지 말고. 예? 자, 진짜 가봐야 안다고 생각하면 참 복된 분이고요. 만약에 제가 옆집 애가 그렇고 우리 애가 이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잘하네. 저래 해야 되는데 난 불안해가지고 어쩌면 옆집에 따라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럼 뭐 성북초등 강의할 것도 없네 뭐 이제. 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자, 자라봐야 안다. 코스에 따라 다르다. 자,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여기는 이 동네나 저 지면동 지면초등학교 이런 데 가면 뭐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엄마들 생각도 건강해요. 제가 옛날에 지묘동에 있는 한들마을 도서관에서 3년을 강의했어요. 한들마을 도서관 알아요? 지묘동에 가면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지묘동 주민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만든 민간 도서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한들마을 도서관에서 3년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매주 한 번씩 가서 금요일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제가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매주 한 번씩 여기 항상 오늘 여기서 평생 좌회전 처음 했어요. 우회전 하면 지묘동 가잖아요. 지묘동 지금 10년째 가고 있다니까? 매주 한 번씩. 옛날에는 공부법 강의하러 3년을 갔고, 그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알게 된 엄마들하고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요.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리드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가고 있어요. 좌회전 오늘 평생 처음 했다니까. 근데 신기하게 지묘동도 그렇고 여기도 분위기가 그렇네. 공기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렇게 이른바 치맛바람? 뭐 이렇게 쓸데없이 극성인 거 있잖아요. 잘 모르면서 남이 장애 간다니까 따라가는 이런 방식의 교육이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서 횡행하거든요. 교육적으로 이른바 앞서 있다고 하는 곳이 다 그런 곳이에요. 사실은 코스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함께 달리는 이런 방식이죠. 오늘 엄마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이상하게 굉장히 엄마들이 안정되어 있네. 관심이 없는 건지 안정되어 있는 건지. 자, 그래서 둘이 뛰기 시켰어요. 그런데 어때요? 볼트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뒤에 관중석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얘는 자칫하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여겨진다니까? 옆집에서 저렇게 빨리 달리고 있어. 우리 애보다 훨씬 잘해. 그럼 내가 불안하고 내가 질 것 같다니까? 그래가지고 덩달아 어떻게 해보려고 엄마들 보니까, 우리 동네 엄마들 보니까요, 이제 옆라인 엄마 집에 놀러 가요? 가자마자 남의 집에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눈은 딴 데 스캔하고 있어. 그 집안을 쭈르륵. 어떤 책이 꽂혀 있는가, 애 책상에는 어떤 학습지가 놓여 있는가, 이런 거 쫙 스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발견하잖아요. 우리 애는 안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하고 있는 거. 새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학습지가 있다고 칩시다. 요즘 엄마들 좋아하는 팩토? 이런 거. 그러면요, 바로 거기서 표정 관리하고 집에 딱 돌아오면 현관문 닫자마자 자기 애 부르잖아. 야, 저기 누구는 팩토 하더라 하면서. 마른 입으로 물어보면서 눈은 째려보고 있어요, 애한테. 그럼 애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팩토 하는 거라. 대부분 이런 식이죠. 이거 왜 안 되는지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분도 됐어요? 네. 바꿨다고요? 안 되잖아. 다른 분 진짜 됐어요? 아니, 괜찮아요. 마우스로 하면 돼요, 마우스. 혹시, 저는 마우스로 하면 되지만,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 오시면,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편해가지고.
한번 눌러봐요. 건전지를 반대로 끼웠나? 이거 레이저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봉주 선수 큰 장점이 뭔가 하면요. 다른 이제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은 보통 자기 마라톤 인생에서 7, 8회 정도 완주한대요. 근데 이봉주 선수는 37번 출전해서 35번을 완주한 거라. 불운하게도 올림픽에서 한 번도 우승 못했어요. 동시대 이봉주 선수하고 비슷한 또래 마라토너 황영조라고 있는데, 이 황영조는 벌써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해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됐거든요. 근데 이봉주 선수는 이제 그렇지. 예. 연결하는 USB를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Shout from Usain Bolt as he tries to just psych himself up for one last time and maybe get a little bit of a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s. There's Christophe Lemaitre in lane 8, the Frenchman. Walter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Between him out of the picture. Is it Bolt? Let's see. Yes, clearly. He goes. We have seen so many false starts in this championships already, and it's only day 2. Well, I can hardly believe what I'm seeing. 예, 이거 기억나세요? 안 나요? 알아듣긴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2011년도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2011년 홀수해에 그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열렸죠. 저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그때 볼트가 와가지고 실격했잖아요. 실격. 왜? 단거리 경주니까 거리가 너무 짧아요. 100m니까 뭐 몇 걸음 안 뛰면 골이냐. 저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출발할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발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세계적인 선수도 실격당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후로 이제 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우승했고 지금도 세계 제1인자로서 건재하지만 그죠? 하필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대구에 와서 실격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을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라.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 교육적으로 막, 앞선다고 하는 동네. 사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예? 쓸데없는 학원들 많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코스 오인의 오류. 아까 어머니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거리에 따라서 승부가 달라지는데, 또 불구하고, 자녀가 이걸 단거리 경주라고 여겨버리면, 지금 1, 2, 3학년 안에 무슨 승부를 봐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애 공부시키는 것을 100m 달리기 연습시키듯이 100m 달리기 하면요 늘 항상 코치가 초시계를 가지고 기록을 재면서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죠. 우리 젊은 엄마들 보니까 요즘 수학 공부시키면서 초시계 들고 있더라고. 기저귀 계산법 어디 초시계 내주는 학습지 있죠? 이 초시계 집에 있을 거야 아마. 좀 미안한 말인데 어디 일본에서 들은 기저계산법 이런 데 초식이 주고요. 또 어디 무슨 학습지도 준다 하던데 구몬인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기록 단축한다고 한 바닥에 20문제 푸는데 몇 초 걸리는가 막 재보고 막 이러죠. 그것도 어느 정도 딱 벽에 부딪혀봐요. 기록 단축이 더 이상 안 되거든? 그때부터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뛰는 거라 이제. 그러면 엄마는 수학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이게 전형적인 코스 오인의 오류.
아이들이 키우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오랜 뭐가 필요한 거죠. 마라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 코치하고요, 대회가 열리기 전에 마라톤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요. 코스 답사. 자,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뭘 시작하기 전에요,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코스를 답사해야 돼.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답사를 못 해. 왜? 나를 데리고 코스 답사를 해줄 코치가 없는 거라. 기껏 여러분들의 코치 누구예요? 동네 언니. 동네 언니는 어떻게 코치하는지 알아요? 야,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데 말 들을 때 더 돌려래. 자, 이 훌륭한 코치를 한다니까, 이렇게.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장님이 장님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엄마가 뭐 알겠어요. 근데 1학년 엄마들 그렇게 코치한다니까, 실제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의 성장이 저마다 달라요. 우리 아이를 보니까, 우리는 2월생이에요. 그래서 학교 일찍 들어갔어. 요즘은 이제 1월에서 12월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3월부터 이듬해 2월. 우리는 이듬해 2월생이어서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보다 일찍 들어간 편이죠. 들어가보니까 제일 작아. 제일 유아틱하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반 깃발 들고 제일 앞에 운동장에서 모이고, 그리고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 항상 꼴찌하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아이 키우면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빠 달리기 하면 운동회 때, 아빠 달리기 하면 제가 항상 나갔어요. 저는 축구를 하거든요. 지금도 축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직장 생활만 하는 아빠들보다 훨씬 잘 달려요. 운동회 때 내가 항상 1등 하거든? 그러면 손목에 이거 도장 받아가지고 비누 하나 타가지고 애 학급으로 가잖아요. 벌써 애들은요, 제가 트랙을 달릴 때부터, 자기 반 친구 아빠라는 거 알아. 내가 맨날 동네에서 꼬마들 데리고 축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와, 명익이 아빠다 하면서 막 환호도 질러주고요. 그 1등이가 비누 타가지고 가서 우리 애를 위로하는 거죠. 이런 짓을 제가 6년 동안 했다니까. 애가 맨날 달리기 꼴찌하니까. 6명 뛰면 6등, 4명 뛰면 4등. 근데, 나중에 우리가 중학교 갔어요. 2학년이 됐어. 중학교 2학년 때 반 계주 대표가 됐어요. 신기하죠? 근데 내가 물어봤잖아. 니 우야다 이래 되노 하면서 뭐 특별한 뭐 있나 하니까 도둑과 경찰놀이를 열심히 했대. 도둑과 경찰놀이 알아요? 막 잡아가지고 찐 하면 경찰 되고 도둑이 경찰 되고 막 이런 거라. 그거 열심히 하면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뛰고 도망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다리가 튼튼해진 거지. 그리고 2월생이라서 그 저학년 시기에는 이 몇 달 차이가 크죠. 그래서 발육도 훨씬 다르고 이렇거든요. 자, 신체적인 발육만 다른 게 아니라 인지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몇 달 차이가 크고 또 비슷한 이 아이들이 하더라도 인지 능력의 발달이 더 빠른 아이가 있고 좀 늦은 아이가 있고 이래요. 이걸 고려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대부분 엄마들 여기에 대한 고려가 없고 그냥 단순히 3학년이니까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한다니까. 옆집 애하고 우리 애하고 학년만 같다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논리학에서 보면 비교는요, 차원이 같아야 되는데 내 몸무게와 옆집 옆에 내 키를 비교할 수는 없죠. 왜? 차원이 달라서. 입체와 평면을 비교할 수 없어요. 2차원, 3차원 다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비교할 때 학년이 같다고 그냥 단순 비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불안해지고 쫓겨서 오버하게 되는 거죠. 오버페이스 하게 돼요. 마라톤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오버페이스 하는 거. 42.19km를 뛰어야 하니까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달리다가 스퍼트 지점이라고 있죠. 약 보통 마라톤에서 35km 지점. 쯤부터 남은 힘을 다해서 꼬린 지점까지 달리면서 우승을 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승을 노리는 마라톤도 아니야. 자녀 교육은. 전국 수석할래요? 전국 수석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라톤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아이가 물려받은 재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아이가 동기가 부여되고, 그죠? 뭐 의지가 생겼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학년 시절에 뭔가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달리기 시작한 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스타일대로 다 형편되는 동네에서는 다 영유 보내. 영유 보내가 애 잡는 줄 모르고. 여긴 영유 없죠? 있어요? 좋은 동네네.
아니, 영유 있으면 뭔가 돈 있는데 영유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막, 싼 데가 80만 원, 원더랜드. 여는 뭐, 저렴한 GMB 있겠네, GMB. 그죠? GMB는 동네마다 하나 프랜차이즈 정책을 써가지고 가맹점 1000개가 넘어요. 이 GMB의 독특한 정책인데. 또, 유명한 영어 학원들, 청담이나 뭐, 아발론이나 이런 건요, 항구에 하나씩 프랜차이즈 정책을 써요. 그것도 아무구나 가는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선진적이라고 생각되는 돈 되는 구에만 가는 거죠. 그게 기업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아발론이나 청담은 전국의 가맹점 수가 뭐 50개에서 70개. 대구에는 3개인가? 아발론 수성구에 있고요. 한참 있으니까 5년 지나니까 우리 달서구에 들어오더라고. 어제 내가 어느 학교 가서 강의하다 들으니까 뭐 70에도 이제 들어왔다는데? 맞나 몰라. 70 많이 컸네. 가만히 있어. 근데 어머니들하고 아까 대화를 해보니까, 그죠? 저는 이제, 우리 성북초등학교 엄마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코스 5인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지금 뭐 하면 돼요? 장차 우리 아이들이 달릴 뭔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코스를 잘 답사해서 알고 이해하고 나면, 이제,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게 돼요. 지금, 저학년 때 꼭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요. 신체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인지 능력도 자라고 정서적으로도 자라고. 크게 한 인간이 균형감 있게 이제 성장하는데 3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몬테소리 여사가 했는지 뭐 피아제 여사가 했는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정서, 행동, 인지 이 3영역의 발달이 균형감 있게 이렇게 자라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들의 인지 능력은 막 자라고 있어. 많이 시켜가지고. 근데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들 고생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걸 보고 모원병이라고 불러요. 원인이 엄마에게 있는 병.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가 모원병이라고 불렀어요. 대표적인 것이 틱이죠, 틱. 아주 가벼운 게 틱이에요. 이 틱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학년 시절에 좀 3가지만 하면 돼요. 마라톤 동호회에 가면 마라톤으로서 이제 보통 동호인들은 단축 마라톤 하잖아요. 5km, 10km 하는데 마라토너가 되기 위해서도 뭔가 3가지를 준비하래. 뭔가 하면요. 팔 근력과 복부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 다리 근력과 함께. 저는 이야기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팔을 계속 젖으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팔 근력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복부 근력도 마찬가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장차 자기들의 인생을 스포트할 시기가 와요. 보통 입시만 두고 보면 스포트 지점을 고2 겨울방학이라고 불러요. 그때 되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해요. 우리 애는 소문만 넘쳐나거든요. 제가 뭐 지금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 사이트에서도 정말 유명하고 제가 글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 서울에 올라가서 잠수내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고등학교 때 나중에 대학 가서 들어보니까 1, 2학년 때는 자기는 야자 시간이 너무 행복했대. 왜? 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논이라고. 고등학교 가면 특설반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데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야자를 더 많이 시키거든요. 우리 애가 하루 딱 갔다 오니 나 정신병동 같아서 뭐 그거 못 있겠다고. 빼달래. 그 학교 가서 제가 싸웠잖아요. 그거 빼가지고 그냥 일반 교실에서 야자를 했어요. 자기 학급에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수다 떨고 뭐 이렇게 공부는 폼으로 하고 이제. 그랬다 하더라고요. 야자 제끼고 노래방도 가고 뭐 이렇게. 우리 애가 지금 소문난 엄친한데 얘도 그렇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더라도 좀 정신 차리고 집중적으로 하는 때가 고2 겨울방학. 나머지는 대부분 고3, 3월이죠. 그때 이제 제대로 스포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부하려고 할 때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답답한 거라 의지도 생기고 동기가 부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지그시 하려고 하는데 습관이 안 잡혀 있어. 이러면 뭐 맨날 일나서 화장실 가고 냉장고 궁금하다 하고 냉장고 문 열어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시간 흘러가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어쩌면 스포트 지점이 고2 겨울방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26 청년인데, 이제 지가 뭐 이렇게 취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죠? 요즘 이제 자발적으로 공부해요. 26세. 처음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더라고. 지금 뭐 일본에 있는 영국계 투자 컨설팅 회사 가겠대. 그래서 일본어 공부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26 동안.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한 적이 없어.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스스로 공부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엄마가 맨날 막 몽둥이를 때리거나 패가지고 길들여 놓으면 이 폭력에 두려워가지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스스로 공부한 아이는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다. 그래서 저 세 가지만 우선 하면 돼요. 나머지는 안 해도 돼. 근데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하더라. 영어는 학습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고생해요. 학습이 뭐예요?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거라. 요즘 방과후에서도 뭐 이런 거 시키더라. 저하고 같이 수학 공부하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어제 집에 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집에 가면 영어 단어 50몇 개를 외워야 돼 이렇게 하더라고. 야 니는 학원 안 다니잖아 하면서. 그 엄마가 이 동변동 출신이거든. 며칠 전까지 동변동 살다가 지금 우리 연구소 보내려고 연구소 옆으로 이사 왔어요. 제 강의를 거의 10년 동안 들은 엄마인데, 이 집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네 학원도 안 다니는데 무슨 영어 단어를 50몇 개씩 외워 하니까 방과후 해요 하면서. 방과후에서 지독한 선생님 만났어요 하면서. 얘가 진짜 농띠거든요. 공 잘 차고 운동 잘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 말 안 들으려는데 정말 지독한 선생님 만났나 봐. 그리고 단어 50몇 개 외워야 된대. 그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막, 이 영어를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옛날 하던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하던 방식. 학습하는 거예요. 영어는 학습할 일이 아니고 언어로서 습득하는 거죠.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영어에 노출시키는 과정을 밟으면 2000시간이 딱 지나면 귀가 뚫혀요. 그리고 나면 아주 쉬워요. 오늘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또 수학 공부는 당장 이번 시험에 만점 맞는 거 이걸 목표로 하면 안 돼요. 단원 평가나 오늘 할 과제에서 만점을 맞고 틀리지 않는 거 이걸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노가다지 노가다. 수학 공부는 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것. 이게 수학 공부의 목표예요. 수학 공부의 정의도 그거죠. 생각하는 힘 키우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하는 짓이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것인지 단순 노가다인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바닥에 20문제 똑같이 있는 연산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 노가다죠. 생각하는 힘이 잘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는 생각하는 힘이 잘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살짝살짝 말하니까 궁금하죠? 자, 궁금하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다음 카페 들으시면 제가 원래 지금 50몇 개 학교에 가는데 다른 학교에서 수학 공부 강의하는 학교가 많아요. 작년에는 제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엄마표 영어 공부법 강의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했던 강의 원래 또 하면 엄마들 싫어하잖아. 지겹다고.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작년에 불렀던 선생님 또 부르지 말해. 학부모 부장선생님들한테 말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에서는 저를 일부러 불러요. 작년에 영어 했으니까 올해는 수학 이야기 해주세요 하면서. 올해는 뭐 책 읽기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요. 제가 지금 한 5, 6년 동안 한 모든 강의들이 다 동영상과 mp3로 올라가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누구 카페 회원 모집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은 카페 들어오지 마시고 유튜브 가시면 돼요. 유튜브 가시면 제 모든 동영상 강의 다 올라 있어요. 잠수의 영어법 검색하시면 전국에서 잠수의 영어법 강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잠수네라는 사이트는 영리 사이트이기 때문에 잠수님이라는 운영자가 있지만 그 강의를 공개하지 않죠. 그 유튜브 가서 잠수네 영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강의밖에 안 뜬다니까. 아니면 그 DVD 뜨고. 그러니까 결국 저를 만나게 돼요. 엄마평을 하려면. 그 오늘은 이제 뭐 제한된 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하니까 요 학부모 부장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교육청에서 정한 주제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이걸 하래. 마침 잘 됐죠.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한 것이 이 짓이거든요. 좋은 어린이책을 내 사랑하는 아이가 많이 만나게 하는 것.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중학교만 갔더라면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뭐 겨우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내가 중학교만 갈 형편이 됐더라면 내가 하늘을 날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지 않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 어릴 때 발레하고 싶은데 못하는 엄마들은 애 발레학원 보내잖아. 발레학원 보내면 꼭 뭐 얘는 잘 찢어지네요 다리가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좋아가지고 또 5학년 때까지 보낸다? 발레를 5학년 때까지 해 우야려고 5학년까지 보낸가 몰라. 저 진짜 전문 발레리나 만들려고 하는가? 그냥 내가 아쉬웠으면 한 몇 달, 한 석 달 보내고 빨리 끊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피아노도 나중에 5, 6학년 되면 다 끊게 돼 있거든? 그렇죠? 뭐 전문 피아니스트 될 것도 아니고. 특히 남자애들 피아노를 왜 보는지 몰라. 나중에 엄마들이 신앙카드 선전인가 보니까 남자가 막 피아노 치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 피아노 치는 남자 어깨를 탁 짚으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 막 부르는 이런 광고가 있더라. 신앙카드인지 삼성카드인지 몰라. 그런 걸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만약에 피아노 치고 있다고 쳐요. 피아노 금방 확 부숴보고 싶지 않아요? 야,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더 벌어온다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애하고 좀 놀아주라 하든지 분명히 할 거라 엄마.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뭐 피아노가 뭐 나쁜 건 아니고 참 좋은 거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쓸데없는 사교육을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못해봤고 아쉬웠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 답사를 해보면 정말 필요한 건 없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다 알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는 노란색이 많죠. 부팅이 훨씬 활성화가 훨씬 잘 돼 있다는 뜻이고요. 책을 별로 안 읽은 사람의 뇌는 노란색이 조금밖에 없다는 사진이죠. 이거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이걸 KBS 다큐에서 한 걸 제가 가져왔어요. 자, 제일 중요한데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당연히 학습 영역에서 중요해서 창의력, 독해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자라요. 좋은 의리책을 만나게 되면. 자, 이걸 인지 영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보통. 근데 사실은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하면 이렇게 학습 영역의 도움 말고도 정서 영역에도 큰 도움이 돼요.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독서 치료 영역으로 이렇게 따로 분화시켜서 개발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룬 어떤 책들을 읽다 보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나 상처 이런 것들, 열등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위로를 받고 용기도 얻고 이러거든요.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책의 주인공이 꼭 자기 입장하고 비슷한 거라. 예를 들면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난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칠판 앞에 불러내가지고 뭐 발표하게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잖아요. 애들이.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벌써 내하고 똑같네 이래 되는 거라. 그럼 이제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동일시 돼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죠.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엄마들이 마치 송혜교를 보면서 동일시 되는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재밌잖아요. 자기가 자기 그 송혜교 입장이 되고 지가 송중기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제 그 끝나가지고 우연한 거 몰라. 엄마들 막 본방사수 한다고 난리더라고요. 10시부터 하는데 수요일 목요일 되면 9시부터 벌써 긴장한다네. 아니 저한테 진짜로 카톡이 왔어요. 수목 아빠들의 행동 지침하면서 수목요일날 저녁 안 먹고 들어가면 그거는 미친놈이래. 그리고 9시 넘으면요 뒤꿈치를 들고 다니래. 왜냐하면 이 아내들 신경이 날카롭대. 10시에 하는 본방 사수를 하려고 9시부터 긴장하고 준비한다는 거지. 그리고 태양교육이 다 끝났어. 그래도 그날 저녁에는 와이프 앞에 나타나면 안 된대. 왜냐면 송중기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게 전형적으로 연속극을 통해서 주부들이 여자 주인공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혜교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칠 때 함께 겪는 거죠.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 좋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죠? 이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가 일어나요. 속상했던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뭘 얻는가 하면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통찰이죠, 통찰. 인사이트니스. 뭘 깨닫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정말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엄마들이 예를 들면. 이러면 정말 우울증 심해지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되면.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죠? 내가 큰 위로를 받고 살아나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물론 우리 부모가 하면 좋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우선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아이들이 그렇게 이런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요. 용기를 얻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책 읽기가, 특히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학습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에게 안정이 돼야 공부를 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필름을 끄고 돌려서 여러분들 코스 답사를 시키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코스 답사를 하듯이 먼저 아이들이 자라서 수능 고사장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가봐요. 수능 고사장 가보면 국어 시간에 8절지 시험지가 16쪽 나오거든요. 옛날에 우리 애들은 18쪽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해서 16쪽 나와요. 16쪽에 활자는 깨알 같은 작은 활자가 16쪽에 실려있죠. 8절지를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인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문이 8절지의 반 이상이 지문이 하나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걸 새가 빠지게 읽어가지고 뭐 주제 파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밑에 문제가 달랑 3문제 달려있어요. 3문제 겨우 답 찾고 나면 또 다음 똑같은 크기 지문이 또 주어져. 이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16쪽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국어시험 문제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애도요, 수능에서 수학과 영어는 100점 맞았어요. 근데 국어는 100점 못 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 수능 국어고사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다 읽고 정답 고르고 5분 남가가지고 답지하고 또 밀려 쓰지 않은지 비교하고 이럴 수 있는 아이는 한 고사장에 한두 명도 잘 없어요. 대부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찍죠, 마지막에 가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사실은 제가 수능 이야기만 했는데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법률가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옛날 어른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제가 경대법대 나왔는데, 그죠? 대학 들어가서 이제 뭐 어렵게 공장 다니면서 대학 들어가가지고 저는 운동권으로 빠져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이러느라고 한 번도 고시 공부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좀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그죠? 법률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애한테 어릴 때부터 네 목표는 서울법대다 이렇게. 근데 정부가 주요 대학의 법대를 확 없애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문과에서는 갈 수 있는 데가 제일 공부 잘하는 데 가는 데가 경영대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대학을 갔는데 제가 하도 로스쿨 하니까 우리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그죠? 지나가는 길에 그냥 로스쿨 시험을 한번 쳐봤대. 우리는 고등학교 이후로 뭐 책을 읽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한다고 책을 못 읽고요. 자,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신촌에 사니까 신촌과 홍대가 붙었어요. 홍대 가면 막 화려한 밤문화, 그걸 알아요? 클럽, 뭐 이런 데 맨날 돌아다니느라고 공부하고 담 쌓고 살았죠. 또 군대 갔다 왔죠. 거의 지금 25, 26이 됐지만 어릴 때 읽었던 책 읽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아빠가 하도 로스쿨 하니까 지나가는 길에 여름에 로스쿨 입문시험, 영어로 LEET라고 불러요. NEET.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과목이 2과목인데 하나는 언어 이해, 하나는 논리 추론. 이 2과목 쳐요. 각각 35문제. 제가 일요일날 교회에 앉아있는데 우리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시험이 왜 이리 쉽노? 하면서. 그러니까 봐라 임마 공부 안 하고 가니까 다 쉽게 느끼지 하면서.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치고 나면 다 맞을 것 같다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지가 딱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인증샷을 보냈어. 약 문과에서 한 절반 정도는 다른 길로 가고요. 문과의 상위권의 절반은 로스쿨을 준비하거든요.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인데 약 작년에 7,500명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그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7,500명 중에 한 120등 정도를 했어요. 120등이면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야. 연세대 고려대 정원이 120명씩, 한양대 성균관대 80명씩. 잘했죠? 로스쿨 가면 되잖아. 근데 안 간다니까. 점수로는요, 로스쿨 입문시험 점수는 약 표준 점수 137점. 경북대학교 로스쿨 오려면요, 이 시험으로 105점에서 110점 받으면 와요. 그러니까 137점이 어떤 점수인지 알겠죠? 얘가 그 성적을 딱 봤더니 저한테 또 카톡이 왔어요. 야, 아빠가 자기 어릴 때 그렇게 키운 것이 정말 위력이 있네 하면서. 모처럼 아빠를 칭찬하더라니까. 근데 이건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예요. 이게 진짜라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어린책을 읽으면서 꾸준히 자랐는데 그것이 아이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능까지가 아니고 해보면.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간대. 로스쿨 안 간대 지금. 그리고 지금 영국계 컨설팅 회사 뭐 회사 이름 뭐더라? 그거 가려고 준비하는데 그것도 일본 법인 가려고. 그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진 나는 거 보고 카톡 보냈잖아. 야, 지진 난다. 니 일본 가지 마라 하면서. 그냥 한국에서 로스쿨 가고 말지 하면서. 근데 이 가지고 제가 제 의견을 주장하면 아이하고 소통이 막혀요. 그 전에는 제가 옛날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서 권력 이걸 좋아했죠. 사자 돌림을 우리가 다 좋아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오히려 훨씬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저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영국계 투자 컨설팅 회사 가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래 아빠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너를 응원할 것이다. 멋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유연하게 아이와 소통하고 이렇게 키우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가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고리타분하고 내 생각을 고수하고 이렇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죠. 왜? 답답하니까. 체육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다시 내려와 보면 야자 시간에 애들이 국어공부 못해요. 책 읽기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뭐 해요? 수학 공부.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 양이 제일 많고 난이도가 어렵고 입시에서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야자 시간의 60에서 70%를 수학 공부하고 20에서 30%를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기타 짬내 가지고 기타 공부해요.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이래 한다고요. 완전히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 해요? 사회탐구 한다니까? 영어 수업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이미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쉽나? 어릴 때는 습관이 안 드는데 중학교 때 책 읽겠어요? 못 읽죠? 스마트폰 있죠? 게임 하죠? 사춘기죠? 중학교 때 책 읽기도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학생 엄마들은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논술 학원 보내줘요. 독서 논술. 뭐 고학년 때는 학습지 하죠. 주니어 플라톤. 아니면 한우리 독서 논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도 거기 보내면 전문가들이 뭐 일주일에 한 달에 4권이라도 뭐 몇 권이라도 읽게 하고 막 그건 책 읽기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보내봐요. 애들 책도 안 읽는 놈을 억지로 책 읽게 해가지고 뭐 또 쓰게 한다니까. 엄마들한테 뭘 보여야 하니까. 여러분들 뭐 해봐요. 다 성과 학부모들에게 뭘 보여야 해요. 그런 사교육기관들이. 그래서 애들 고문한다니까 쓰게 하고 뭐 제가 부탁하는데 책 읽고 나서 절대 독후감 쓰게 하면 안 돼요. 애 잡는 일이라 이게. 독후 활동도 하면 안 돼. 독후 활동하다 애 잡아. 뭐 책 기껏 읽었는데 뭐 주인공 이름이 뭐 해서 묻다가 또 애는 책에 심취해가지고 재밌게 읽었어. 근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엄마들은 꼭 읽고 뭘 기억하기를 바래. 답답해 죽겠어요. 주인공 이름 모른다는 말은 책에 그만큼 몰입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싸구려 책들 보면 전집이나 이런 거 보면 뒤에다가 또 막 질문지를 막 붙여놨네. 그걸 좋은 책이라고 엄마들 막 환영하고 막 그게 책이 아니고 그건 학습지지 학습지. 그래가지고요 엄마들 불안하니까 책은 안 읽지 이러니까 저학년 때 뭐 해요? 국어학습지, 한자학습지
이런 거 하죠. 빨리 집에 가서 끊어요. 진짜 미안한 말인데. 애들 시간은 딱 제한돼 있어요. 하루 사용할 시간. 근데 그걸로 학습지 하고 있어. 학습지는 책 읽기를 통해서 향상되는 생각하는 힘, 그죠? 이해하는 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학습지를 통해서 향상이 안 돼요. 학습지는 뭔가 하면 그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그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려면 교과서를 가지고 구체물을 가지고 그 교과서를 따라서 활동해보고 이래야 생각하는 힘이 자라지,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지 않아요. 오답 처리했죠? 오늘 하면 오답 처리하지. 가르쳐주고 오답하라 하는데. 근데 한 보름 지나서 다시 하라 해봐요. 또 틀린다니까. 여러분들 다 해봤죠? 공부했는데 또 몇 달 지나서 하면 또 틀려. 왜 그래요?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지는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아요. 문제 푸는 기술을 익힐 뿐이지. 그 문제 푸는 기술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익히면 돼요. 고등학생은 다 해봤죠? 고등학교 가면 1년에 4번의 교육청 모의고사, 4번의 사설 모의고사, 4번의 중간 기말고사를 쳐요. 12번을 쳐요. 그리고 12번을 오답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3년 내내 하고 있다니까? 그때 되면 문제풀이 스킬을 얼마든지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릴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걸 해야 기본적인 거. 뭐 해요? 책 읽기. 학습지가 아니라 책 읽기. 주어진 시간에 학습지하고 책 읽기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학습지를 해가지고 또 맞들잖아. 어머니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항생제 맞아봐. 금방 낫죠? 근데 항생제 내성은 몸에 내성이 생겨요. 나중에 되면 결정적일 때 항생제 안 들어. 이거하고 비슷해요. 문제푸는 스킬을 외워가지고 한두 개 더 맞출 수는 있어. 이번 기말고사에서. 근데 요 맛들이면요, 이 맛을 못 잊는다니까? 조미료 넣은 음식 맛 못 잊듯이. 저는 죽을 때라도 김치찌개에 옛날 말로 미원 좀 넣었으면 좋겠어. 옛날에 미원, 미풍, 아지노모토를 하죠. 일본에서. 그거 넣었거든? 모든 찌개나 국에? 그럼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 뭐 그런 거 다 안 넣고 막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막. 자, 요리는 그래 하죠. 장기적으로 건강을 생각하고 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해야죠. 장기적으로 봐서 조미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문제풀이 하는 것은 마치 음식에 조미료 넣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한된 시간에서 아이들이 사용할, 그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하는데도 하루 종일 바빠. 진짜로요. 학원 안 다녔어요. 우리 집은 시간이 철철 남았는데도 책 읽고, 엄마 앞에 영어하고,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 좀 하고, 이러면 하루가 그냥 가버려요. 학교 숙제도 좀 해야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것들 대부분 고학년 되면 다 끊게 돼 있어요.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은. 근데 꼭 저학년 엄마들이 사치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본다? 오만 걸 다 하죠. 그 제가 뭐 다음에 안 볼 거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뭐 학습지 교사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데도 바른 말 해야 되니까 다시 안 볼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할 수 없어요. 다 학습지 하고 있을 텐데 학습지 하지 말라 하면 좀 제 진심이에요. 그 시간에 학교 도서관 책을 빌려다가 아이들이 읽도록 하고 가능하면 책을 구입하고요. 대부분 엄마들이 어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진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독서문화 개판이 됐어요. 어떤 집 거실 찍었어요. 자, 책을 마구 읽고 싶으십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건 인테리어지. 이게 어떤 책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엄마들이 어릴 때 불안하니까 대부분 책이 중요하다는 건 뭐 어디서 들었고, 그래가지고 막 산다니까? 진짜 용기 있는 엄마들은 2천만원, 3천만원씩 한 방에 사더라고. 그리고 고백하는 말을 들으니까 2천만원씩 사도 얼마 표시가 안 난대.
방 벽에 뭐 두 쪽, 세 쪽 이렇게 하면 책 다 못 고친대. 저렇게 사놓고 그래 책 읽겠어요? 답답한 일이죠. 시간 관계상 내 전집에 대한 비판 다 생략하는데, 그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몇 세부터 몇 세는 뭐 안 하면 안 되고 몇 세부터 몇 세는 뭐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자극해가지고 막 사게 만들어요. 6세 된 놈들이 사회탐구 공부를 한대. 수능 치네 지금? 사회탐구 공부를 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집에, 제가 생각할 때 전집의 가장 큰 단점은 뭔가 하면요. 지식책을 중요하게 만들어요. 전집이 대부분 지식책이에요. 물론 창작이나 이런 도 붙였지만 뭐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다이제스트 돼 있거나 질이 낮거나 이렇고요. 대부분 지식책이죠, 지식책. 요즘 시대는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많이 외운 사람이 천재 소리 들었어요. 학력고사 시대에. 근데 수능이 시작된 2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암기형 천재가 두각을 나타낸 시대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능력, 이 창의적인 능력이 이제 두각을 나타낸 시대죠. 그래서 요즘 보면요, 전부 뭐 IT 산업 일으킨 사람들, 카카오, 다음 카카오 알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컴퓨터 같은 거 전공해가지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요.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라든지 뭐 다 이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지식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뭐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식책 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다룬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인문학이라고 부르죠. 책 읽기의 중심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책, 글줄책, 동화, 성장소설 이렇게. 이게 인문학의 큰 줄기예요. 이런 책들을 쭉 읽다 보면 저절로 좋은 어린 책은 생각을 확산시켜요. 과학과 사회는 언제 하노? 묻겠지만 책을 읽다 보면요, 과학과 사회에 대한 궁금함이 저절로 생겨요. 책 속에 그런 장치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역사도 들어있고요, 과학도 들어있고, 뭐 많은 배경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적으로 자극하게 돼 있어요.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전집 문화와 담을 쌓아야 되죠. 그리고 좋은 어린이책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책이 좋은 어린이책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네 가지 조건이 돼야 되죠. 특히 엄마들이 잘 못하는 게 책을 읽을 여유. 많은 엄마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어렴풋이 알아서, 자, 피아노 학원 갔다가 태권도 가려고 하니까 1시간 비었어. 그때 책 읽으라고 하는 거라. 그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책은 컴퓨터 게임하고 달라가지고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책은요, 몰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워밍업이 돼야 되죠. 여러분도 책 한번 읽어보라니까. 처음부터 막 재미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일단 거기에 빠져들어야 재미가 있죠. 그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시간이 쫓겨? 피아노 갔다 와서 태권도 간다. 어디 항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대충 넘기는 거라. 이런 건 책 읽기가 아니고요. 가능하면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이렇게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만 있으면 거실 문화를, 거실에서 함께 책을 읽는다든지 뭐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좋은 어린이책이 아이 주변에 놓여있고 이러면 책을 고르게 되죠. 책에 손이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요즘 도서관도 많이 좋아져서 도서관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학교 도서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 정말 좋은 책들은 가능하면 아이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소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저학년이니까 특별히 제가 부탁하는 건데, 책을 아이들 보고 읽으라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엄마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 한글 알잖아. 네가 읽어. 엄마 목 아파. 뭐 설거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글을 안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읽어도 떠듬떠듬 읽어요. 어른들처럼 엄마들이 읽어주듯이 띄어 읽을 때 띄어 읽고, 감정을 이입할 때 감정을 이입하고, 그죠? 조용히 뭐 읽을 때 조용히 읽고, 이거 저자의 숨은 뜻이 이렇게 읽기를 통해서 표현되고, 이게 잘 안 되죠, 아이들은. 우리도 영어를 알지만 영어 책 주면 못 읽잖아요. 부담스럽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들이 읽어줘야 돼요. 엄마들이 목이 아프면 아빠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엄마가 읽어준 것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책 읽기를 잘하게 돼요. 저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말로 듣죠. 선생님 수업을. 자, 선생님 말귀를 잘 알아들으려면 엄마가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야죠. 그 저학년 때 수학 공부해도요, 틀리는 게 대부분 뭔지 알아요? 수학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못 알아들어서,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려요. 다음 중에서 뭘 고르시오 하면 다음, 이건 네이버하고 그 경쟁하는 그 다음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애들 기상천외한 대답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죠. 코믹하고 막 우리 웃기게 하는. 대부분 그게 뭔가 하면 애들의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수학 문제 틀린다니까. 수학 자체의 난이도 때문에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책을 읽어줘야 돼요. 그림책을 가지고 읽어주는 게 좋아요. 저학년이라고 해서 꼭 글밥 많은 책, 초등학생이라고 글밥 많은 책 막 살 필요 없어요. 그 사치예요, 사치.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애게 이건 가볍게 읽겠어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을 많이 사야 돼요. 알아요? 수학 공부도 애들 왜 질질질 끌고 막 잘 때까지 못하는 줄 알아요? 애들한테 부담이 되는 양을 주니까 아예 질려가지고 시작할 용기가 안 나는 거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연산 10문제만 해봐 이렇게 봐요. 엄마 와이카노 하면서 진짜가 하면서 금방 해낸다니까. 이게 지혜죠, 지혜. 아이를 키우는 지혜인데 양을 적게. 자, 책 읽기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라야 돼요. 글밥 많은 책, 뭐 옆집 편에 놀러 와서 보고 뭐 이렇게 내가 어깨에 우쭐거릴 이런 책 말고, 그죠? 소박하지만 좋은 그림책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진짜요. 꼭 부탁해요. 글밥 많은 책 이런 거 하지 말고 쉬운 책, 엄마들도 금방 읽어줄 수 있는 책, 이런 책 중에 좋은 책들이 널려 있어요. 지금 우리 연구소에 있는 좋은 그림책들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읽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좋은 책들 만나면 아이들이 저절로 손이 가요. 문제는 이제 좋은 책이 어떤 책인가죠?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이제 집에 갈 때 됐죠? 몇 시에 끝낼까요? 너 이제 그만하? 아이들 집에 몇 시에 가요? 예? 1학년도? 예? 12시 40분? 애들 집에 오면 엄마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상하게 이게 성북초등학교 가서 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제가 너무 열심히 지금 말하니라고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엄마들한테 소개하고 이제 이런 책을 구입하시라고 할 건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자, 책을 잘 고르기 어려면요, 일단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책 이런 거 고르면 돼요. 요즘 알라딘이나 예스 24 가면 이런 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림책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디셀러를 선택하면 쫙 뜨죠. 그런 식으로. 베스트셀러를 선택하면 안 돼요. 베스트셀러를 선택하면 보통 이번 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요즘 팔린 책 이런 거거든요. 그건 이제 스테디셀러하고 좀 다르죠. 자, 이거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그림책은 미국에서 수천만 부 팔린 책이에요. 이건 집에 기본적으로 소장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저런 책들이 없으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 키워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저런 책을 읽어주면요, 저절로 우리 마음에서 그 표현이 돼요. 왜? 최고의 대사가 다 그런 건데 뭐.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적으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말썽꾸러기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저녁에 잘 때 되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시처럼 계속 반복해요. 책의 페이지가 그림책인데 계속 저 말만 와요. 애가 어릴 때 뭐 깼을 때 뭐 저지레 했을 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낮에는 뭐 화내고 했겠죠. 그 집도. 그런데 꼭 저녁 되면 잘 때 되면 애한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을 계속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을 들으면서 사춘기도 지나고 결혼도 하고 이래요. 나중에 이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애를 안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아기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저 책을 보면 진짜 감동적이에요. 저는 어떤 학교에 가서는 저 책 한 권 소개하고 내가 울다가 강의 끝난 적도 있다니까. 근데 엄마한테 미안해가 이제는 책 많이 소개하려고 지금 많이 이제 갖고 왔는데 옛날에 안 그래서 진짜 한 학교에 가서 책 한두 권 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하고 그 자녀교육 강의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애 데리고 서점 다녔다 했죠. 중학교 2학년 때쯤에 그 서점이 인터넷 서점 때문에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서점 주인이 저보고 갑자기 그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하면 해달라는 거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은겹결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녀교육 강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좋아하대.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 어린이 서점에서 자녀교육 강의를 했어요.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수학 공부법, 한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한 학기는 아이와 소통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주 했어요. 매주. 그러다 작년 말에 그 서점 문을 닫았거든. 견디다 안 돼가지고 빚만 지고 파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 서점에서 하던 강의를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10시 반만 되면. 원래 주제가 뭔가 하면요.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그림책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엄마들에게 읽어주고 그 그림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엄마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림책 한 권 가지고 제가 1시간 반씩 강의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책이 바로 그런 책들이에요. 정말 우리로서는 정상적일 때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하는 정말 아이를 우리 깊이 사랑하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이런데 그만 둘째 생기고 나니까 첫째 놈한테 그런 말을 못하네. 그죠? 둘째 다 큰 것 같죠? 엄마도 보면 대부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 근데 저런 그림책을 읽으면서 아이에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길어 올려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까지나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요 항상 집에 있어야 돼요. 너는 특별하단다. 저 책도 미국에서 3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 학교에 가면 전부 애들은 잘했나 못했냐로 낙인 찍히죠. 칭찬받거나 꾸중 듣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책은 칭찬과 꾸중과 상관없이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책이죠. 특별하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들으면 우수하다,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특별하다는 말은 남들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은 다 남들과 다르죠.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내 아이라서 소중한 거죠.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상에 쫓겨서 이런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하는데 저런 책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늘 읽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두 권은 워낙 유명해서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이것도 유명한 책이죠. 나쁜 어린이표하고 내 작공 시행대 이런 책은 이제 글줄이 있는 책인데 그림책에서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초등 저학년들 읽으면 좋을 글밥 책인데요. 저런 건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유명한 작가들이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실리는 나쁜 어린이표 이거는 황선미라는 작가가 썼어요. 황선미라는 양반은 마당을 나온 암탉 이런 걸 쓴 사람은 유명하죠. 맨짝공 채용대는 최인선이라는 여자가 썼어요. 최인선이라는 여자도 유명한 동화 작가인데 자 이런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좋은 어린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맨짝공 채용대 이런 책을 가지고도 저는 어떤 학교에서는 저 책만 가지고 제가 1시간 이상 강의했어요. 맨짝공 채용대 보면 꼭 어릴 때 제 이야기 같아가지고 저 강의하면 운다니까. 지금도 저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 저 울어요.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저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와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꾀죄죄하게 말도 없고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이러거든요. 왕따 되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시기에 학급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화해하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책 스테디셀러를 구입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요. 유명한 상을 받은 책. 물론 겹칠 수도 있어요.
자, 칼데콧상이라고 미국에서 해마다 1년에 한 권씩에게만 주어지는 칼데콧. 칼데콧은 영국의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을 기념해서 이제 매해 한 권씩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하고 후보자 몇 개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상을 수여하죠. 자, 이런 책 보시면 대표적으로 그림책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요 로자 이런 책 보면요. 실제로 미국 남부 엘레베마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에요. 미국 남부에서는 노예는 해방됐지만 여전히 흑백 차별이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는데 백인들은 앞자리 타고요. 흑인들은 뒷자리 타고 중간에는 흑백이 같이 탈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인가만 해도. 근데 로자 파커스라는 어떤 여자가 버스를 탔는데 중간 자리에 앉은 거라.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근데 어떤 백인이 올라타가지고 앞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옆에 앉으면 되는데 이 로자 파커스 보고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저기 일어나요 로자 그게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뒤로 꺼지라는 거죠. 근데 이 로자 파커스라는 여자가 용기 있게 나는 안 일어나요 라고 딱 탄 거라. 그랬더니 기사가 와서 막 버스 기사가 또 막 끌어내려고 하고 그래도 나는 안 일어나요 하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그 로자 파커스가 경찰에 연행돼 갔거든요. 미국 남부 엘레베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남부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하는 거라. 비폭력 평화 투쟁을 하는 거죠. 회사에 출근할 때 전부 걸어서 가고요. 학교도 걸어서 가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대열에 합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큰 저항운동으로 번져서 결국 그 해 1년 만에 버스에서의 인종차별이 철폐됐어요. 그 사건을 다룬 그림책이 로자 파커스의 실제 인물 로자 파커스를 다룬 그림책이 일어나요 로자. 그러니까 그림책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위니를 찾아서 적은 올해 칼데콧상을 받은 그림책이에요. 곰을 억수로 좋아하는 꼬마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영국에. 근데 이 곰에게 이름을 못 줘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와 같이 런던에 있는 유명한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에 보니까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인형하고 똑같이 생긴 곰이 한 마리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곰의 이름이 위니래. 그래서 이 애가 돌아와서 그 곰에게 자기 인형 곰에게 이름을 위니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꼬마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이야기를 캐릭터화해서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위니 더 푸. 위니 더 푸 들어봤어요? 곰돌이 푸.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죠. 그 위니 더 푸의 탄생 배경이 그 동물원에 있는 그 곰을 보고 위니라고 이름을 지은 데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자, 이 책은요. 무슨 책인가 하면 그 동물원에 있는 그 위니가 어떻게 해서 그 동물원에 들어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이 그림책을 지은 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영국의 군인이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곰을 한 마리 발견해가지고 $20 주고 샀어요. 그 군대 근무할 때 계속 곰을 데리고 다니고 그 곰의 군대의 마스코트처럼 이랬는데 이 장교가 전역하면서 할 수 없이 곰을 동물원에 갖다 준 거라. 그게 영국의 그 동물원에 와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증손녀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 아이한테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 그게 위니를 찾았으라는 그림책인데 이게 원래 칼데콧 메달을 받았어요. 이건 독특하게 창비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영문도 실려있어요. 영문판. 그리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어플을 깔면 저 책 제일 뒤에 보면요 그 마치 QR코드처럼 안드로이드 어플 깔고 그걸로 딱 이렇게 딱 비추면 스마트폰에서 저 책을 읽어줘요. 우리말로도 읽어주고 영어로도 읽어주고. 그 엄마표 영어를 하실 분들은 이런 책 사시면 엄마표 영어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책들이 그 유명한 상 받은 책인데 전부 주옥 같은 책인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이야기하고 지나가요. 소리나는 물감상자 저건요. 유명한 추상파 화가 칸딘스키의 어린 시절 이야기.
뭐라고요? 그전에 한 번만 더. 그 전에 거요? 왜요? 못 찍었어요. 아, 찍으려고요? 우리 카페 오시면 좋은 어린이책 목록을 다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그 어린이 책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딘가 하면 어린이 도서 연구회, 어린이 도서 childbook.or.kr 어린이 도서 연구회. 이게 수십 년 된 어린이 책 연구 단체예요. 다른 데는 다 상업적이죠. 한우린이 뭐 이런 데 다 상업적인데 어린이 독서 연구회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는 실제로 이 엄마들 있잖아요.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어린이 책을 다 읽고 분석해서 평점을 매겨 가지고 좋은 어린이 책을 우리한테 추천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을 통해서 유통됐는데 지금 어린이 서점 유통은 불가능하지만 어린이 도서 연구회 추천 도서 목록은 아주 위력이 있죠. 그 학교 도서실도 가보시면 벽 쪽에는 대부분 전집이 꽂혀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어린이 그죠? 좋은 어린이 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중간에 있는 이게 올리비아라는 캐릭터죠. 올리비아 시리즈 알아요? 유아기 때 많이 읽는. 그게 첫 그림책이 칼데콧을 받았잖아요. 자, 영국에는요, 미국에는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의 상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세계적인 그림책들. 저는 그림책 가지고 6학년들하고도 지금 수업하는데, 예를 들면, 어네스트 셰클턴이라는 유명한 탐험가가 있어요, 영국에. 이 탐험가는 어떻게 유명한가 하면, 아문센이 남극을 최초로 정복했죠. 아문센 이전에 남극을 정복하러 갔다가, 그만 빙산에 배가 좌초됐어요. 근데 이 어네스트 셰클턴은 그 자기하고 함께 한 자기 부하들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자기 명예를 포기하고 남극 대륙 정복을 포기하고 천신만고 끝에 배를 돌려가지고 영국으로 무사히 귀환해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래가지고 영국 여왕이 이 사람한테 기사자기를 수여했어요. 그러니까 남극 정복에 실패하고도 가장 영국인으로부터 사랑받는 탐험가가 됐죠. 이 사람이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수십 페이지짜리 그림으로 다 상세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5월 달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을 제가 하는데 그 6학년들 책 수업 교재예요.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블랙독은 뭔지 알아요? 어떤 집 앞에 검은 개가 크게 나타났어. 아빠가 두려워가지고요. 창문을 닫아. 엄마는 그 개를 보더니 커튼을 쳐. 가고 형들 누나들이 다 문을 잠그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 집에 막내가 하나 있어. 3살, 4살쯤 됐어. 얘는 개념이 없잖아요. 문을 열고 벌컥 나간다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나가더니 그 블랙독하고 검은 큰 개하고 막 같이 놀아요. 그 실컷 논 다음에 저녁 늦게 그 개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다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막 기절할락하죠. 근데 점점 개가 크기가 작아지는 거라. 처음 아빠가 발견할 때 개가 막 산더미만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개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만난 두려움의 정체. 그죠? 두려움은 나의 바깥에 있는 환경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의 크기라는 거지. 그 4살짜리 애가 가가지고 개하고 놀다 데리고 들어요. 그 우리 아이들한테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정말 좋은 책이에요. 블랙독. 특히 학기초 같을 때, 전학 갈 때,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용기를 주는 아주 전형적인 책이죠.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저거. 산타 할아버지 저건 어떤 줄 알아요? 정말 코믹한데 우리는 보통 산타 하면 막 애들한테 선물 주러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훌륭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죠. 이지은이가 쓴 산타 할아버지는요.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짜증을 내. 에이씨 오늘도 성탄절이네 하면서. 피곤하게 또 오늘도 선물 돌리러 댕겨야 되겠네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발상을 깨는 창의적인 그림책. 산타 할아버지. 레이먼드 브릭스라고 유명한 그림 작가죠. 자,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약속. 이런 그림책은요,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한 권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리는데 저런 책 한 권을 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읽어주고 제가 1시간 반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쉽게 읽을 수 있고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자, 이건 우리나라 작가들이 만든 그림책. 아니, 우리 카페 가시면 다 올려놓는다니까. 그래도 뭐 사진 찍어가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정말 유명한 그림책들인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요거 이제 글밥 조금 있는 책들이죠. 어머니께 도서관에서 도서실에서 책 빌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말씀드리려고요. 자, 요 책은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라고 불러요. 이게 출판사가 길벗 어린이에요. 자, 여기 길벗 어린이라고 돼 있죠. 자, 길벗 어린이는 좋은 어린이 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관에서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책들 뭐 많아요. 만인의 집 또 뭐 있더라? 아까 강아지똥 수많은 그림책들이 길벗 어린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길벗 어린이 책은 저학년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 정말 아이들이 저학년들이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기는 아까 내 짝꿍 최영대를 낸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예요. 요 얇은 책들 있죠. 학급문고 시리즈 얇죠? 이런 책들은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자, 요건요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인데 출판사는 비룡소예요. 비룡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출판사다. 1위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회사가 민음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출판 기업이에요. 그게 이제 어린이책 브랜드가 비룡소인데 비룡소에서 좋은 그림책과 저학년 문고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요. 이건 저학년 문고들이죠. 난 책 읽기 좋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저학년 문고. 이거 초록색 돼 있죠. 자, 요건 시공주니어입니다. 시공주니어의 얇은 책들은 주로 외국 책들이죠. 외국 책들을 저작권을 주고 사와서 번역한 책들. 시공주니어의 외국 책들은 정말 재밌어요. 여기 시공주니어의 외국 책들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노란색이 저학년, 초록색이 중학년, 하늘색이 고학년. 시공주니어의 대표적인 책들 중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건 애들이 정말 환장을 하고 보는 책이에요. 마틸다. 자, 이건 문학동네. 문학동네 출판사 유명한 신경숙이 주로 여기서 책을 내는데 문학동네 어린이 문고예요. 여기 보면 초승달, 보름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승달이 저학년 문고죠. 여기 있는 얇은 책들. 이쪽에 있는 건요. 사계절. 사계절 출판사의 좋은 어린이 책들. 사계절에서 나온 책 중에 대표적인 게 마당을 나온 암탉. 교과서에도 실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랬죠. 자, 요건요. 그림책에서 글줄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뭔가 하면 옛이야기예요. 옛이야기를 제일 잘 만드는 우리나라 출판사 2개 있는데 하나는 보리, 하나는 한겨레. 요게 보리 출판사의 책들이에요. 자, 요건 주니어 김영사. 김영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어린이책 브랜드가 주니어 김영사죠. 꼬마 도서관 시리즈에서 요 저학년 책들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책들을 빌려서 아이들 읽게 하면 대부분 반응이 좋아요. 자, 요건 웅진. 나쁜 어린이표 아까 소개했죠? 일기 감추는 날 뭐 이런 거. 요 웅진 푸른 교실에서 요게 저학년 문고예요. 이외에도 좋은 출판사,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출판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책이,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신뢰할 만한 출판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비, 사계절, 우리교육,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어린이책을 따라다니다 보면, 좋은 출판사를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게 되죠. 출판사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그림책을 많이 번역해낸다. 이러면 한림출판사. 한림출판사 보면 뭐 순이와 어린 동생, 이슬이의 첫 심부름 이런 세계적인 그림책들을 일본 책들을 번역해내죠. 시간이 쫓겨서 제가 이렇게 뭐 거칠게 말씀드리고 그냥 가야 돼서 참 아쉽고요. 뭐 오늘 하여튼 이상하게 제가 대충 강의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원래부터 좀 알았던 친숙한 분들처럼 우리 연구소 오는 엄마들이 그죠. 제 강의를 몇 년씩 계속 듣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친해져서 제가 반말하고 말 놓고 막 이런 엄마들이 많아요. 우리 연구소는 제가 엄마들한테 다 말 놔.
학부형인데도 연구소에 애들 보내기도 하고 이런데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상하게 오늘 처음 뵙는데도 웬일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늦게 와서 그런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하여튼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겼어요. 진짜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그 연구소 카페 오시면 제 모든 강의들이 동영상과 mp3로 다 올라가 있어요. 만약에 혹시 코드가 맞으시면 엄마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권하고 싶은 건 학교 강의가 아니고 사실은 학교 강의도 하지만 이 학교 강의는 한 번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강의 말고 어린이 서점 강의나 우리 연구소 강의를 제가 매주 하고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 10시 반이 되면 하고 있어요. 그 강의들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혹시 내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계속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심지어는 베트남에서 어떤 분이 교포인데 유튜브로 우리 강의를 듣고 저를 찾아왔잖아. 대구까지. 뭐 베트남뿐만이 아니지만 서울, 수원, 뭐 경남 이런 데서 많이 와요. 상담도 하러 오고 연구소 구경도 하러 오고 이러는데 하여튼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어머니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송문쌤 치고 한번 들어와서 다른 강의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또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저는 뭐 제 소원이 다른 게 아니고 좋은 이웃들이 많이 제 주변에 생기는 거거든요. 꼭 한 동네 살아야 좋은 이웃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같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러 다녀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편한 마음으로 제가 강의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